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편이신가요? 친절함은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그런 호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타깃이 되어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성이 못된 인간 특성과 이와 관련된 쇼펜하우어의 명언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이에게 무조건 다정하게 굴지 말라. 친절이라는 것은 대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상대방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면 그들의 반응도 대부분 호의적이다. 그러나 이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상대가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 호의를 평범한 사람에게 보내면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인간답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면 무시당하거나 이용만 당할 수 있다. 지나치게 정이 많고 관대한 모습은 반드시 장점만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가 나를 얕잡아보고 버릇없이 굴기 마련이다. 그들은 한계를 시험하며 얼마나 넘어도 되는지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사람을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만 친절을 베풀라.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걸 베풀 필요는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성이 못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뿐입니다. 오늘은 최 씨 할아버지의 사연으로 지나친 호의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최 씨 할아버지의 시점에서 사연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늘 주지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착하게만 행동하면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땐 저도 젊고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했죠. 그때 우리 동네에는 고물상 김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겉보기엔 천사 같은 성품에 고장난 물건도 고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죠. 저랑은 같은 동네라는 것 빼곤 접점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물상 김 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제가 멋모르고 시작한 작은 사업이 잘 풀려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베푼 것들이 고물상 김 씨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와 친하지는 않았기에 제 형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이어오다가 또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형님,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반드시 곡절로 갚겠습니다. 그의 부탁에 저는 그동안의 친분을 생각해 좋게 좋게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저는 그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는데 문제는 그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김 씨, 그 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중요한 사업 거래가 성사되면 형님 돈을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김 씨의 약속은 계속 미뤄지기 시작했고 저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고물상 김 씨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전과자였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죠. 사람도 오래 봐가면서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제 순진한 성격이 얼마나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 너무 친절하게만 살다가는 남에게 속아 큰 코 다치는 법이죠.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 경험 덕에 사람을 대하는 안목도 키웠고 제 주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다만 그때의 착하다는 이유로 제가 받은 그 상처가 다른 분들께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며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잘해줬더니 배신당한 경험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3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금세 태도를 바꾸어 약속도 어기고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내죠. 이처럼 두 얼굴을 가진 듯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배려 깊은 척하지만 사실은 남에 대해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만 호의를 베풀고 상황이 자기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태도를 갑작스레 바꿉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경향을 가진 이들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 않냐며 그런 행동을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정당화하며 부끄러움 없이 행동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출나고 유능한 인물로 보이게 하는 데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가 그리 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도 능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는 일부러 생략하거나 현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호도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데 거리낌이 없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순진하다고 생각하며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면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려 들고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그들은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자신이 속거나 이용되는 건 아닌지 경계합니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이들의 한 특성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이고 사악한 면모를 감춰두고 있으며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복수를 꾀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유리하게끔 말을 잘 바꿉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론에 들어가려 하거나 시간이 흘러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대한 일에 참여하겠다고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약속하던 사람이 일을 개시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변명을 서슴지 않으며 당초의 약속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점은 그들의 발언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관계에서든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끼친 해를 개의치 않아 합니다. 이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태도를 바꿀 때는 대부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계획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책임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이나 책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혹시 이것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대처법에 대한 조언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만 행동해선 안 된다. 인간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버릇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통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친구 관계가 끝나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었다가는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이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간 무심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바로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나친 친절과 정중함은 상대에게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런 생각은 오만함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결국 그 사람은 주제넘는, 즉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점점 예의의 한계 범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엔 더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는 게 더 많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서 마치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보복을 하려 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우월감은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끔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속담에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마치 죄인 것처럼 숨겨야만 한다. 이것이 불쾌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개조차도 지나친 친절에 길들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이 다소 냉철하게 들릴 순 있으나 인간관계에서 너무 잘해주다 보면 상대는 이 사람에게 나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심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과하게 친절하지 말고 가끔은 네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것이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절한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다만 친절한 당신이 다소 열등하고 비열한 인간들에게서 상처를 덜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친절한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인생의 지혜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